또 기가 막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부 우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할해져서 하면 방송 포털을 겨냥한 청문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2월 6일 날에 방송사와 포털 대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누구 부르냐면요, 박장범 KBS 사장, 김백 YTN 사장, 홍두표 TV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면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언론인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카톡 계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카톡,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카톡까지 다 계엄령을 내려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겠다. 내란 선전으로 심지어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검열하겠다. 항의 방문을 하고 검수를 하고 법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제 룰을 다 걷어내고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입틀막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언론인들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걸로 들리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들만 또 부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네이버 대표까지 맞아요. 또 청문회에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제 국회 증관법에 따르면 이제 무조건 와야 되는 건데 뭐 사실 이번에 어떻게 출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전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사실 정당 자체가 이 문제 의식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최민희 의원은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보층 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때리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과격한 규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항상 그 강으로만 몰아붙이는 또 그런 스타일 자체가 때로는 지지자들한테 소구를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잃어버리는 또 계기가 되기도. 국민들이 다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나 중도층까지 다 좀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과격하게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청문회도 그 과방위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경론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카톡 계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말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기어이 하셨다라고 하니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이런 강성 친명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수록 사실 저희 국민의힘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정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네티즌 반응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MBC랑 JTBC는 안 부르냐 뭐 이러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자 이거 띄워주세요. 화면 확대 해주세요. 와, 뉴스 기사만 보면 완벽한 공산 독재같이 무시무시하다. 언론사 뉴스 다 이제부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내보내라는 거 아니냐. 이야, 홍콩같이 될 수도 있겠네. 진짜 무섭다. 카톡 검열당. 그리고 차근차근 공산주의 진행 중이다. 누가 진정한 내란 땡땡인지 비속어에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의 불리한 집단이라면 국민이라도 총을 겨누고 카톡 검열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상에 소름 돋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소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이 국민들의 분노, 반응이라기보단 분노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끼리 다툼에 있어서 고소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랑곳도 않고 이번에 전용기 의원이 또 어제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라 했나요? 그러니까 민주파출소의 허위 조작 감시단에서 활동할 이 자발적인 이 법률단을 모집을 한다. 또 이렇게 공고를 하고 관련된 공보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좀 사실 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감시단에서 활동할 이제 외부의 자발적인 참여단을 모으겠다라는 것으로 열정 보여요. 페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감시를 할 감시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재밌는 것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 여가부 내에 또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해서 그 여성 지원 뭐 페미니즘 활동단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각종 남성 커뮤니티들을 정파성으로 지정을 해서 또 감시를 또 했었거든요. 검열 아니에요? 검열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고 저희 정권에선 관련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 내주셨는데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허위 조작 감시단이니 무슨 뭐 고소 고발이니 뭐 이제 감시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파출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런 댓글조차 못 달게 될 수도 있죠. 저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는 이런 댓글들도 그럼요. 채팅들도. 그러니까 이게 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법적으로 다 찍어 누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발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낸 이 카카오톡이 내 지인들로부터 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신고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로가 못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자체 검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참 이게 진짜 지금 벌써 정권 잡은 것도 아닌데 예. 벌써부터 이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참 썸머리님이 국민을 협박 겁박 뭐 조폭도 아니고 너무 무섭다라는 채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카카오톡 일반 메신저예요. 문자, 옛날에는 문자 많이 썼는데 이제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JTBC는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였냐? 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라고 조작 방송을 했다는 비판인데, 지금 해당 유튜버도 JTBC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유튜버도 JTBC가 팩트체크 안 하고 뭐 했다면서 지금 JTBC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해당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 JTBC나 MBC는 너무 일상적으로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극좌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뭔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김어준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기 때문에 극우라고 한다. 극우는 근데 소수다.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를 극우라고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소수인가요? 저희가 뭐 군소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인데,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극우란 표현을 남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치기 측면에서 극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의 이게 표현으로 극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JTBC 보도가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이 어쩌라제라는 유튜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분이 사실 뭐 2025년 뭐 최고의 선물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다, 이제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쓸 정도로 너무도 명확하게 사실 좌파 유튜버예요. 좌파 유튜버. 그런데 JTBC가 이 지난 법원 난입 사태를 보도를 하면서 어쩌라제라는 이름으로 자막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밀어 들어가 이렇게 약간 이 선동을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올리면서 어쩌라제라고 이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상 앵커는 극우 유튜버가 국회 난입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법원 난입을 그렇죠. 극우 유튜버라고 몇 차례나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좌파가 얘기를 하는 것을 왜 극으로 하는 식으로 우리는 뒤집어 씌우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우파들이 법원 난입을 난동을 부렸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남성연대 또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목이 나갔습니다. 말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일부 싱크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라는 식으로 또 해서 자막이 얘기를 그렇게 나왔었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고발을 하겠다라고 고소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사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분간조차 안 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일단
이 영상을 어떻게 확보를 했으며, 그러니까 직접 찍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직접 찍겠다라는 어떤 뭐 취재가 됐건 뭐가 됐건 같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건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싱크를 얻었다라고 해도 자막이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각 유튜버들이 다 뭐 좌우할 것 없이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심지어 어쩌라지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어요. 자기는 저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싱크 조작 아니냐, 음성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본인 목소리로 들려줬죠. 다르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JTBC를 또 고소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엉망인 보도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 미디어특위 차원에서 항의를 했고요. 언중에 제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정성, 객관성의 이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 좌파 유튜버에 대한 그런 자막을 달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라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JTBC 측에서도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이제 자식 소속 기자가 직접 난동을 부리고 찍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것도 논란이 컸는데 이건 예. 언급을 안 했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고 저희가 지적한 이 자막을 왜 그렇게 달았으며 이 싱크는 왜 바꾼 것이며 왜 좌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둔갑을 시켰냐. 예.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막만 조용히 지웠더라고요. 맞아요. 썸네일만 조용히 바꾸고. 근데 이게 언론 윤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법원 난입에 대해서 사실 그 지지자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라고 표현들은 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열된 분위기와 이제 현장 어떤 감정과 이 정치인들의 어떤 이 선동과 바람잡이들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인데 그걸 전부 다 우파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려다가 사실 되치기를 당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언론이 이 보도하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언론의 이 책임이라는 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성적인 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걸 특정 진영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고 지나치게 프레임 공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라마라님의 젊은 시각, 예, 제가 그 이제 시각이랑 좀 나이도 같고 93년생이고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각이가 이제 막 그 어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는 아닌데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분들도 면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오늘 면회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또 다음 내용으로 가서 보면은 이게 확대 좀 해주세요. 예. 최근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우선 JTBC가 진보 성향 유튜브 영상을 극우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낸 것은 잘못 내보낸 건 사실이다 쓴 만큼 결국에는 JTBC가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팩트체크 제대로 안 한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 보겠습니다. 자, JTBC는 모든 영상 올려서 검증받아라. JTBC는 매번 왜 이러냐. MBC랑 쌍두마차다 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좀 욕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지웠어요. 저 땡땡들 속보 빨리 내고 싶어서 검수도 안 하고, 예, 뭐 옆사람 목소리 자막 넣고 저러니까 선동 날조 소리 듣지 계속 자막 실수하는 것도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있고, 정말 질린다. JTBC와 MBC 조작질이 방송 지침이냐. 그래서 뭐 방송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 밑에 댓글에 방송사와 언론의 보도가 중요하다는 거다. 이미 극우 유튜브로 방송이 보도되었으니 정장해봐야 시청한 국민 전원이 정정 보도를 받겠냐. 그러니 그렇죠. 정정 보도를 못 본 국민들은 말에 말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메이저 방송과 언론사 등 가짜뉴스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라는 반응까지 정말 예. 약간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쩌라제와 JTBC가 진실 공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좌파 대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아귀다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마이뉴스가 또 보도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자체는 막시 저희 미디어특위 성명서가 잘못된 정보를 한 것처럼 했지만 본인들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JTBC가 자막을 잘못 달았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거짓을 얘기한 게 없어요. 저희는 JTBC가 잘못된 자막을 달아서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하여금 정말 극우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막만 바꿔치기를 했다. 이 문제를 저희는 제기를 한 것입니다. 맞아요. 이 사실 어디에 거짓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좀 어물쩡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어쩌라제 당사자가 JTBC를 고소하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사태의 귀책이 명확히 JTBC의 잘못된 보도에 있다라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것이 아니,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사태를 좀 해결해야 될 또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극우다 폭도다라고 몰아세우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몰아가고 있죠. 윤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극을 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니 근데 저희가 없는 사실을 얘기했나요? 그 저희가 자극은 누가 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극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자꾸 무슨 뭐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와 뭐 권유를 받아서 배제를 했니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하느니 이상식 의원 총 맞아도 가라니. 그렇죠. 공조본과 내통을 하고 있다라고 자백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본인들이에요. 저희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가짜 뉴스 저희가 뿌렸습니까? 무슨 뭐 그 김어준 씨가 나와서 뭐죠? 그 미복귀 블랙 요원이 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사살조가 있다. 김병주 의원 이제 그런 얘기 또 막 하고 예. 대통령 관저에서 탈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을 누가 자극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이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백래시가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질서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서부지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고 공수처의 이제 수사권이 이제 명확하지가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이거 저희만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관 커뮤니티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떤 법전을 뒤져봐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 찬동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영장 그 청구를 받았다면 발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법 절차하는 사법부의 타임라인대로 가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선동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건을 계기로 공수를 전환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정치 공세를 펼쳐보겠다는 되게 부적절한 심산으로 저는 보이고요. 예. 민주당이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